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박기돈 편집자님께 처음 제안을 받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생각보다 많은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기초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갔던 시간들도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또 처음으로 제로백 테스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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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또 서킷. 자, 지금부터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드로. 앞에 보면서 또 반잘주행 기능. 이런 경험들도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게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줄 만한 모델을 시승하게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AMG를 시승합니다. 저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승할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 GLC 43 포매틱입니다. 와, 정말 이 말로만 듣던 AMG 정말 전 진짜 잘 달리는 모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눈만 높아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박기돈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이런 대로 모시냐? 좀 오늘하고 고생했어요. 확실히 송은 기자는 저는 SUV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SUV에다가 잘 달리는 진짜 자꾸 눈이 높아져서 어떡하죠? 딱인 모델을 오늘 만나게 됐네요. 네. 저희가 이제 자동차 전문 미디어다 보니까 네.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일이긴 하죠. 이게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멋진 모델을 시승할 때는 저희도 저희도 설레고 네, 떨리거든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물론 뭐 여유가 있으셔서 이런 차들을 그냥 쉽게 구입해서 타시는 분들이야 뭐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보고 많이 부러워하시지 않을까. 대리 만족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그런 만큼 저희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시승을 통해서 정보들을 잘 찾아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AMG가 뭔지. AMG요? 네. 고성능 버전. 그거 말고 원래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이냐? 사람 이름의 이니셜이던데요? 약자? 네, 그리고 맨 맞아요. 마지막 G는 그렇죠. 사람의 고향. 네. 외워와야지. 독일어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동차 전문 기자면 그 정도는 이게 딱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 당연히 편의점에 아실 것 같아서. A는 아우프레흐트. 이게 독일어니까 좀 발음이 어렵죠. 아우프레흐트라는 분하고 또 멜허라는 분, 두 분이 멜허. 이제 AMG라는 회사를 처음 차렸는데 네. 그 차린 회사 지명이 그로사스파흐라는 지명에서 차렸더라. 그래서 A하고 M하고 G를 붙여서 독일어로 AMG. AMG. 네, 독일에 가서 AMG라고 하면 물론 이제 독일 분들이 영어를 잘 아니까 요즘은 다들 아시지만 그래도 AMG라고 좀 안척을 해야겠네요. AMG. 불러주면. 네. 자, 이 AMG 사실 이제 네. 뭐 저는 여러 번 시승했습니다만 송은 기자랑 이제 처음 AMG를 시승하는 거라서 AMG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많이 복잡해졌기도 하고 그래서 AMG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네. 우선 그 전통적으로 AMG도 그렇고 M도 그렇고 원래는 세단을 베이스로 한 그 고성능 모델을 만드는 게 그게 원래 정통이거든요. 이제 제일 처음 나온 M5 같은 경우에 네. 남들이 봤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5 시리즈 세단인가 보다. 근데 막상 달려보면 완전 막 장난 성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AMG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단을 가지고 고성능 차를 만들던 게 그게 이제 정통이었는데 이게 워낙 고성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특히나 최근 이제 SUV도 인기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SUV들도 이런 고성능 모델들을 사용하게 됐죠. 자, 그러면 뭐 AMG 모델에 대한 것들은 또 우리 차차 타면서 네.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네. 우선은 디자인을 한번 좀 살펴보죠. 일단 첫눈에 보기 어때? 되게 근데 얌전해 보이는데요? 이게 얌전해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AMG라는 걸 알고 이제 보면 이쪽 아래쪽도 좀 보이고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네. 그 터프한 외모가 인플레이션이 돼서 그래. 원래 너무 원래 GLC나 아니면 세단들은 이렇게 터프하지 않았는데
이 터프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AMG 패키지가 자꾸만 많이 남용이 된 거야.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미 쪽에도. 일반 모델들에서도 AMG 패키지를 우리가 워낙 많이 봐버렸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걸 봐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맞아, 예를 들어서 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네. 여기에 다이아몬드 이런 격자 무늬는 이 다이아몬드 마크도 사실 그냥 GLC에도 이게 있거든요. 물론 그 일반 GLC에는 이게 핀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가운데 그릴에 벤치마크가 크게 들어와 있는 것도 이미 여러 군데서 많이 봤었고 밑에 이 그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사하게 워낙 많이 이미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격파가 덜한 거야. 아, 좀 이미 아쉬워. AMG 향기를 너무 많이 그렇지. 많은 곳에서 맡을 수 인플레이션이 있어. 좀 심해, 그죠? 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니 그렇군요. 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이 벤치마크가 가운데 들어온 거는 예전에 이제 스포츠 모델이 주로 쓰다가 요즘은 이제 아방가르드 그레이드에서도 많이 쓰고 또 AMG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기 핀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 이제 AMG 마크가 나뉘네요, 박혀 진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AMG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AMG를 상징하는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이 그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둥글게 아치를 그리고 있잖아. 네. A자. 네. 아, 이 이게 사실은 A자인 거예요? 지금 엄청 커졌는데 네. 전통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아. 보통 3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에 더 이렇게 좁았구나, 아치를 폭이. 그리고 있는 게 전통적으로 이제 AMG의 대표적인 디자인이었는데 네. 지금 이게 많이 커지면서 좀 더 우락부락. 그렇지만 역시 여전히 이렇게 홀을 그리는 이 디자인은 유지를 하고 있더라. 그렇군요. 그리고 뭐 디자인은 저번에 GLC에서 이미 한번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GL2에서요? 많이 GLC 작년에. 송원 씨 없을 때 아. 네, 그때 GLC에서 이미 한번 많이 봤고요. 그릴이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네. 왜 그래요? 플라스틱으로 안에. 커버가 돼 있잖아. 네. 안에 뭐가 있다? 레이더?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드디어 GLC에도 이제 디스트로닉 플러스가 반자율 주행. 적용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 여기 이제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은 그 상하향등 자동 그리고 코너링 램프까지 적용되면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고 또 앞에 가는 차들 중에서 차 부분만 어둡게 하고 주변은 밝게 하는 거는 멀티빔. 멀티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네. 멀티빔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거보다 더 윗급. 아, 이 멀티빔은 없고요. 네, 그렇죠. 멀티빔까지는 아니고. 자, 그러면 저번에 이제 GLC를 지난번 소개할 때 차체 크기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드렸거든요. 많이 드렸는데 요점 정리를 하자면 이게 사실 그때만 해도 그냥 사이즈만 생각을 했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진짜 길어 이게. 차가 길고 좀 낮아. 낮아요. 네. 네. 지난번 이거 전에는 이름이 GLK였거든요. 네. GLK에서 GLC로 바뀌면서 휠 베이스가 12cm가 늘어났어. 아. 12cm면 이만큼이잖아. 오, 120mm면 많이 엄청나게 늘은 많이 거네요. 늘어난 거거든요. 휠 베이스는 120mm가 늘어나고 폭은 127mm인가 그렇게 늘어났어. 그 얘기는 거의 중간에가 늘어나고 앞뒤로는 별로 안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실내 공간을 많이 넓게 확보를 했고 폭은 더 넓어지고 키는 더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네. 비례를 갖췄는데 자 이게 휠 베이스가 얼마? 2875mm. 그렇죠. 네. 2875mm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산타페. 산타페가 얼마? 2770. 그러면 2700. 2700. 산타페가 2700이고 이거 2875니까 무려 17cm가 더 긴 거야. 이만큼 산타페보다 많이 기네요. 엄청나게 길죠. 네. 근데 길이는 이게 얼마? 2660. 4660. 4660. 네. 산타페는 4700. 700. 그러니까 산타페보다 길이는 짧고 짧네요. 휠 베이스는 굉장히 길죠. 휠베이스 정말 넓은 네. 거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차는 후륜 구동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엔진을 세로로 배치하고 뒤에 변속기를 넣고 하다 보니까 휠 베이스를 더 길게 뽑죠.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후륜 구동 차들은 휠 베이스가 더 길더라. 그걸 감안하더라도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요. 실제로 동급 경쟁 모델들 중에 휠 베이스가 제일 길어. 뭐 X4 그다음에 아우디 A5 뭐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정말 길고 심지어는 제규 F 페이스보다 더 길어. 마칸보다도 더 길어. 이제 휠 베이스는 진짜 깡패. 그동안 이제 벤츠가 휠 베이스를 길게 늘리면서 뭐보다는 안 길어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차는 진짜 동급 최장 길이. 네. 그 정도로 휠 베이스도 엄청 길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이 좀 짧아서 험로에 들어갈 때 그 접근각 이탈각은 좋긴 한데 이게 기니까 네. 배가 닿을 가능성이 좀 있겠지. 아. 자, 근데 GLC 같은 경우는 GLC 저번에 220D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었는데 네.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차고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차고를 높여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많이 떠 있죠.
이게 AMG가 이렇게 떠 있을 리가 없겠지. 이게 네.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쫙 가라앉아 가지고 아주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험로에 들어오느라고 차로 높여 놓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 길 들어오는 건 아주 뭐 껌으로 들어올 수 껌.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지난번 GLC 220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차가 훨씬 더 사이즈도 여유 있어지고 뭐 인테리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 43 AMG 같은 경우는 막 에어 서스펜션도 되고 고성능도 되고 그러니까 완전 전천으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다 정말 가능한. 정말 많은 것들을 즐길 수 경험할 수 있는 있는, 그런 네. 모델로 등장을 했고요. 네, 다재다능. 그다음에 사실 이제 또 관심이 뭐냐 하면 이게 고성능 모델이잖아. 네.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과연 SUV가 고성능화되면 이 차가 제대로 스포츠카의 느낌이 날까? 사실 그거 좀 관심이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그게 시작은 뭐냐 하면 카이엔이야. 포르쉐가 카이엔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SUV를 만들어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났지만 살짝 기대감이 뭐냐면 야 포르쉐가 SUV를 만들면 SUV도 상당히 어떨까?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실제로 그 당시에 카이엔 가지고 서킷에서 막 드리프트하고 막 장난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상 일반인들이 타보면 아무래도 SUV는 SUV야. 한계가 있는 한계가 거죠. 있죠. 그리고 이게 투아렉을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물론 그 전에 이제 X5가 있었구나. BMW X5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차는 어떤 느낌이냐면 난 SUV야. 근데 난 오프로드 관심 없어. 이런 느낌이야. X5는 처음 나왔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SUV처럼 생겼는데 오프로드와 관련된 건 아니, 그럼 전혀 관심이 없을 굳이 정도로. SUV를 왜 만들지? 그러게.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처음 그 X5는 엔진도 정말 강력하고 하체도 완전 온로드에서 정말 고속도로에서 달리기에 딱 좋을 정도로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차고 조절 이런 것도 없고 물론 뭐 내리막 저속 장치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서 사실 그 X5도 상당히 그 다이나믹한 SUV였었는데 카이엔이 나오면서 제대로 이제 과연 SUV가 스포츠카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카이엔이 생각보다는 좀 뭐 나빴더라. 그때만 해도 카이엔 좋다고 했는데 막상 또 다른 차들 나오니까 카이엔보다 이게 더 좋아. 그게 이제 마칸인 거죠. 마칸은 차도 더 작고 그러면서 마칸은 훨씬 더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마칸 터보 같은 거 시승하고 나서 SUV들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SUV들 중에서 SUV들 중에서 가장 스포츠카에 가까운 모델은 마칸 터보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네. 그 뒤에 이제 F페이스, 제규 F페이스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모델로 나왔고 자 이제 이런 모델까지 나오니까 과연 경쟁 상대가 많아지네. 얘는 또 BMW도 X4M 네. 그죠? X5M도 있고 X6M도 있는데 X4M이 아무래도 이제 얘랑 직접적인 경쟁이 되겠죠. 물론 얘가 GLC 쿠페가 있으니까 네. 메르세데스 AMG GLC 43 쿠페 포매틱. 그러면 정확하게 경쟁 모델이 그거는 되는 거죠. 정확하게 X4M이랑 경쟁하는 모델이 될 텐데 얘는 아직 뭐 쿠페는 아니긴 하지만 얘랑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이제 X4M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차들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스포티할까? 이건 그냥 빠르기만 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행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스포츠카 감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네. 부분도 오늘 이번 시승에서 상당히 확인할 거고.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여쭤볼 타이밍인지 모르겠지만 타이어가 앞이 더 좁고 뒤에가 더 넓잖아요. 이렇게 타이어 보죠. 자, 21인치, 와, 21인치 휠을 꽂았는데 앞에는 255, 40이고 뒤에는 285, 35. 네. 그렇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그 후륜구동 차들은 아무래도 뒷바퀴에 힘이 많이 실리니까 접지력이 뒷바퀴에만 가니까 그래서 뒷 타이어가 더 접지력이 좋은 덜 미끄러지는 네. 넓은 타이어를 보통 장착하거든요. 근데 지금 SUV 차들은 대부분 다 사륜구동이니까 사륜구동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차들은 아무래도 뒷바퀴에 더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뒷바퀴에 더 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우디의 꽈트로 같은 모델들은 앞뒤바퀴에 똑같아요. 똑같은 타이어를 꽂거든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55대5 또는 4대6으로 항상 그렇게 가니까 거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변동하지만 출발을 그렇게 거의, 가는데 이런 차들은 출발은 0대100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바퀴를 더 넓게 쓰고 그리고 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뒤에 힘이 많이 실리잖아요. 그러면 뒷바퀴가 접지력이 더 좋은 게 넓어야지. 가속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사륜구동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뒷바퀴를 좀 더 광폭을 쓰는 그런 모습이고 야, 이 AMG 휠은 멋있어요. 멋있긴 하다. 멋있죠. 근데 전통적으로 많이 제가 좋아했던 그런 AMG 타입은 좀 아니어서 근데 크기는 엄청나게 크다. 자, 이런 SUV들, 고성능 SUV들 가지고 이런 데 들어올 때 좀 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휠이 워낙 크잖아요. 이게 그 고속도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휠에다가 광폭 타이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어가 이게 폭이 좁으니까 네. 잘못하면 자갈이 많은 데 들어가다 보면 찔릴 수 있어요. 여기가 긁혀. 네, 휠이 긁히는 그런 사고가 자주 아이고. 생겨요. 이게 큰 자갈 같은 거 밟았는데 이게 옆으로 삐끗하면 미끄러진다든가 그럴 수 하면서 튈 수도 휠이, 있고. 네, 휠이 긁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일반 SUV들은 사실 뭐 35 시리즈가 아니고 이 정도 두꺼운 걸 쓰니까 웬만한 데는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고성능 차들은 막 자갈이 있는데 차고 높인다고 나 차고 높였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막 자갈밭에 아이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휠이 긁히는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처럼 뭐 자갈이 없으면 이런 데는 뭐 마음대로 진짜 좀 들어가도. 오프로드랑 또 뭐랄까 그런 역동적인 주행이랑 좀 동시에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제 그걸- 타이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이제 있으니. 있죠. 그래서 이걸 조심을 해야겠네. 자갈만 아니면 모래밭이나 지금처럼 이런 풀밭에 들어온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큰 자갈이, 큰 돌이 있으면 휠이 긁힌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게 이렇게 이런 데도 또 이제 걸릴 수, 그건 어차피 모든 SUV들이 다 똑같으니까 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자갈, 큰 자갈, 큰 돌, 그게 문제가 되더라. 네. 뭐 그거 아니고서는 뭐 모래밭 이런 데 들어가는 데는 지상고를 높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문제가 안 되네. 좋죠. 아. 자, 우리가 이제 고성능 모델들, 이제 M이나 AMG나 뭐 아우디 SRS 이런 모델들 중에서 네. 사실은 서로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들 고성능을 지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른 거야. 저번에 우리가 M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그 M760 LiX 드라이브라는 모델 모터쇼에서 봤잖아요. 네. 그게 성능이 거의 사실은 M5보다 성능이 더 좋거든요. 제로백이나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력해. 근데 왜 M7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BMW 측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M은 그대로 자동차 경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엔진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스펜션이나 차체의 거동 자체가 실제로 경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을 갖춰야만 우리는 M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고성능 근데 M을 M760 붙일 수 LI 있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성능은 정말 강력하지만 그 차 가지고 레이스를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자기들도 그건 아는 거지. 차가 워낙 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M7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보면 M이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알겠죠. 네. 일반 세단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게 고성능화 되면서 거의 레이스카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차를 만들어야만 얘네들은 M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AMG는 좀 달라. AMG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 아니지. 뭐 엔진은 강력할 수 있지만 네. 그 성격 자체가 그렇게 까칠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AMG는 기본적으로 편안해. 네, 엄청 진짜 빠르고 편하네. 엄청 시끄럽고,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운행하기에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승차감도 또 좋아요.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차들은 승차감도 다 단단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AMG 차들은 엔진이나 그런 뭐 엔진 성능은 엄청 강력하지만 평상시에 타기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또 부드러운 면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AMG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딱 탔을 때 승차감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이거 AMG야? 막 이런 느낌? 아, 그 정도? 근데 달려보면 이제 좋구나. 하지만 타서 출발하면 되게 부드럽다. 되게 편하다. 그렇군요. 안락하다라는 네.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 그렇긴 한데 분명히 이 차가 이제 AMG라는 걸 감안하고
타보면 느낌 자체가 많이 부드럽잖아요. 네. 그게 원래 AMG의 성격이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또 좀 애매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AMG는 얘보다 좀 더 부드럽거나 아니면 좀 묵직한 맛이 있었는데 얘는 생각보다 많이 경쾌하고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어. 이게 아무래도 이제 43 AMG니까 AMG가 63도 있고 막 65도 있고 사실 45도 있는데 이게 43이니까 AMG 중에는 어쨌거나 숫자상으로 제일 막내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경쾌한 맛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쨌거나 처음 기대했던 늘 알고 있던 그 AMG 느낌보다는 조금 경쾌한 맛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AMG에 비해서 조금 더 과격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과격하다기보다- 단단한? 과격하다기보다는 좀 경쾌한. 경쾌한 그러니까 게 뭐예요? 단단하면서도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충격이 딱 들어왔을 때 도로 합류 지점입니다. 충격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이 전해진 느낌이 이렇게 묵직하게 들어오는 반면에 얘는 좀 가볍게 들어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거 그냥 단단하다라고만 하긴 좀 애매하고 살짝 경쾌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모드가 바뀌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 GLC 43 포매틱이잖아요. 네. 이 43에는 어떤 엔진이 얹혀 있어요? 43에는 V6 3.0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367마력, 최대 토크는 53.0kgm를 발휘합니다. 53, 예. 네. 자, 그러면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E400 시승했잖아. 네네. E400에는 어떤 엔진이 얹혀 있었는지 기억나요? 네네. 이때 엔진은 V6 3.0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쓰였고요. 최고 출력은 333마력, 최대 토크는 48.9kgm를 발휘를 합니다.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없어? 엔진이 똑같은 건가? 그것도 3.0 가솔린 트윈 터보 네. 있고 이것도 3.0 가솔린 트윈 터보잖아. 똑같은 근데 거예요? 출력이 아예? 그건 333마력, 이건 367마력이잖아. 네. 그러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엔진인데 같은 회사에서 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아, 출력이 다르니까 엔진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같은 회사에서 333마력짜리 3000cc 엔진도 만들고 367마력짜리 3000cc 엔진도 만들 때 이거를 완전히 다른 엔진을 만들었겠느냐,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둘이 엔진이 같은 엔진이야. 오메. 배기량이 똑같아요. 이거 AMG잖아요. 네, 블록이랑 똑같은 엔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333마력이고 이건 367마력이니까 아마 뭐 터빈이 바뀌었거나 터빈이 더 큰 걸 썼다거나 아니면 부스탑이 이게 더 높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출력과 토크가 훨씬 더 높게 세팅을 한 거죠. 같은 엔진인데 이걸 더 고성능으로 세팅을 했다라는 거죠. 또 응용을 더 잘한 거네요. 근데 그런 같은 예는 엔진으로? 그런 예는 많아요. 대부분 다 이제 같은 블록 내에서 요즘 특히나 이제 거의 대부분 직분사 터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직분사 터보 가지고는 이게 레인지가 엄청 넓어지는 거야. 조금만 더 그 힘을 많이 주면 엄청 고성능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한 엔진 가지고 좀 그 보급형 엔진도 만들고 네. 조금 더 고성능 엔진도 그걸로 커버를 해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같은 한 엔진 가지고 출력을 다르게 세팅해서 얹어서 차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333마력 엔진은 AMG가 아닌 네. 이 클래스 중에서 고성능을 담당하는 이 400이라는 이름으로 냈었던 거고 그거를 367마력으로 올려가지고는 AMG라는 AMG 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 차를 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차는 367마력. 야, 일단 뭐 강력한 배기 이거- 사운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로백이 열 몇 초? 제로백이 5.3초, 아닌데? 지난번에 이 400은 몇 초? 5.2초, 이 400이 5.2초였고 이거는 4.9초. 4.9초. 네, 그래서 0.3초가 더 줄어들었죠. 근데 사실 이게 아무래도 차가 더 클 텐데 공기 저항도 더 많이 받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것도 포매틱이었고 이것도 포매틱이고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출력이 훨씬 더 높으니까 4.9초 드디어 이제 5초대에서 4초대로 내려오는. 와, 5.2초도 신기했는데. 힘 좋아요, 힘 좋아.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컴포트 모드인데 상당히 지금 짜릿하게 가속이 되기도 하고 또 소리도 아주 매끄러운 느낌 드시죠. 네. 근데 이렇게 빨리 달려도 속도감이 이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빨리 안 달렸는데. 그러니까 확 출발하고 할 때도 그러면-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이게
급가속할 때 이렇게 네. 아주 강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네, 가속감이. 네, 네. 되게 부드럽게 오. 가서. 왜냐면 그게 이제 지금 100km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가속을 하니까 그렇지. 저번에 말씀 처음에 정지해서 가속할 때는 가속감이 훨씬 더 커지고 이게 가속력 자체가 자꾸만 네네.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100km에서도 이 정도만 가속해도 아주 뭐 상당히 가속력이 주의하십시오. 되는 거고. 오른쪽에 근데 확실히 엔진이 엔진 사운드가 네. 아주 매끄럽죠. 네. 아, 깨끗한 느낌이 나네. 되게 고급스러운 자, 그러면, 소리. 그러면 이게 컴포트 모드라는 거지.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그래요? 더 하겠나요? 소리가 조금 묵직한 느낌, 흉한 느낌 나죠? 아, 자,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더 바뀔까? 더 아마- 커지는 것 같은데 그냥 소리가. 아마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는 네. 아마 소리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스포츠 모드보다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면 네. 단을 한 단 더 낮은 단을 쓰니까 회전수를 조금 더 높게 쓸 수 있어서 아마 그래서 훨씬 더 좀 큰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아까 이야기했던 네. 속도는 더 느껴져요 지금. 음? 속도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스포츠로 바꾸니까 조금 살짝 무서워졌어 지금. 근데 이게 분명히 그 엔진의 응답성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지긴 하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뀐다고 해서 그 가속력이 더 빨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어차피 급가속할 때는 뭐 최고 강력한 가속력으로 가속을 해주니까. 근데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성에서 조금 차이가 날 뿐이고 실제로 가속하는 면에서는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체감상으로는 어쨌거나 느낌이 확 바뀌는 네.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주행하고 있다가 지금 100km로 주행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확 밟았을 때는 네. 와. 느낌이 아무래도 좀 더 과격한 느낌이 네. 나죠. 빨리 튀어나가는 느낌. 과격한 느낌이 아무래도 좀 더 날 수밖에 없죠. 예, 이 차는 지금 이제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엔진 응답성도 빨라지고 변속기도 더 낮은 단수를 설정해서 좀 더 고회전을 쓸 수 있도록 바뀌고, 그리고 핸들도 훨씬 더 좀 무거워지고, 그리고 응답성도 조금 더 빨라지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더 단단해지고, 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는 거죠.